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주 사랑하는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라이브 시간에 강연과 그다음에 여러 애청자분들과의 의사소통을 담당할 이종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균관의대 강북 삼성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환기내과는 병원에 따라서 심장 또는 심장혈관 내과라고 알려져 있는 과이고요. 사실은 이 비욘디 채널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미 뭐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선생님들에 의해서 커버가 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오늘은 사실 저는 중재 시술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스포츠 즉 운동 쪽에 한 4, 5년 전부터 공부를 많이 해서 그쪽으로 조금 특화 좀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심장병 환자들에 있어서의 운동에 관련되어서 궁금하신 점도 있고 사실 모르는 점도 꽤 많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의료진들 안에서도 아직은 사실은 좀 업데이트가 덜 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또 중간에 혹시나 궁금하신 점들을 주시면 제가 저의 지식 한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 슬라이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딱 그냥 한 줄입니다. 뭐 운동은 보약이고 쉼없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순환기내과 의사의 운동 이야기입니다. 보시기에 제가 이제 뭐 아주 운동을 많이 하게 생긴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사실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말씀드렸지만 운동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진단, 치료, 그 다음에 회복에 아주 중요한 그 하나의 치료 전략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나날이 좋은 날님 말씀처럼 현막 질환이 있고 연세가 70대이신데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진료 보시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꽤 많고 또 병원에서는 워낙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 드린 경우가 많아서 오늘 제 강의 들으시면서 조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숨이 차서 병원에 갔더니만 심장병이 진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는 운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심근경색증으로, 예를 들면, 막, 저희 흔히 표현하는 생사의 기로에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운동을 해도 되나? 운동하다가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어디선가 들어보면 운동은 하라고는 하긴 하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게 잘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운동을 자꾸 이제 의사들이나 방송에 나와서 하라고 하는데 왜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운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 아마 채널을 지금 시청하시는 애청자분들 중에 아마 연령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제 50대 막 들어온 사람과 20대, 30대의 사람들은 운동의 목적이 완전 다르죠. 실제로 이제 젊은 친구들은 당장 병이 없고 하니까 약간 뭐라 미용과 또 남들이 보기 좋은 이런 측면으로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저 같은 40대, 50대부터는 우리는 운동을 왜 할까요? 네,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소변, 대변을 보고 숨을 쉬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하나의 습관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감자칩 매니아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떤 운동하는지도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드렸지만 운동이라는 것도 조금 전문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님도 물론 전문가이시긴 하시지만 조금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운동 전문가,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주위에 잘 찾아보시면 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뒤에서 잠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운동도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병원이나 의료진들이 운동을 처방을 합니다. 즉 운동하세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A라는 선생님은 이런 병을 가지시고 현재 이런 상태이시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어떤 강도로 얼마 동안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하나씩 하나씩 처방을 하는 이런 이제 컨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장은 보시면 아주 건강한 심장입니다. 보시면 아주 빨간색이고 계속 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뇌사자에서 심장을 빼서 뇌사 기증을 하기 직전의 심장인데 아무런 배터리도 없고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멈춰버리면 심장이 어딘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심장을 더 건강해지게 하는 방법이 바로 계속 몸을 움직이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심장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작은 주먹만한 크기이긴 하지만 안에 보면 이렇게 전깃줄도 있고 판막도 있고 제가 주로 치료한 관상동맥도 있고 근육도 있고요. 또 정맥이 들었다가 동맥으로 가고 옆에 있는 폐랑도 같이 가고 또 얘네들이 나중에 뇌로도 보내주고 온몸으로 보내주고 하는 정말 작은데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장이 잘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거 하나가 마치 윤활유처럼 너무너무 이렇게 틀이 맞게 돌아가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바로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심장은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약 12만 킬로미터이고요. 1분에 대략 한 60에서 80번 정도 뛴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80년 정도 살면 25억 번 정도 뛰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쉬게 하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계속 유의를 시켜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잘못 운동을 하거나 또는 운동을 너무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심장이 쪼그라들거나 고장이 나거나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은 적절하게 적절한 강도로 적절하게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심장의 관상동맥의 모양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심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쉼 없이 심장이 움직이고 지금 말하는 저나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도 가만히 앉아 계시긴 하시지만 심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서구화된 어떤 식생활 또는 생활 패턴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보시면 흔히 이야기하는 넷땡땡 그죠? 이런 거를 보면서 오래 앉아있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운동 부족이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 그리고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진 하나의 어떤 유발인자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운동 부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운동 부족 하나만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대부분 운동 부족인 분들이 스트레스도 많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흡연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나쁜 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 또 그게 나이가 들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운동 부족은 가장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첫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전자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약 한 40% 정도가 생활 습관으로 교정된다고 하는데요. 심장 및 심장혈관병은 대략 한 80% 정도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 시행했던 연구 결과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80%의 심장병이 예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강한 생활 습관 안에는 바로 뭐가 들어갔냐? 바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운동 부족, 비만 같은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심장병 걸리기 싫다라고 생각하신다 또는 부모님이나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가 심장병을 앓으셔서 내가 조금 고위험이다라고 판단되시면 운동부터 바로 하시면 그 위험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가지고 다니면서 강의하는 제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병이 걸렸네 그리고 나는 좋은 동네 살지 않고 가봤더니만 먹을 것도 이상한 거밖에 없고 이렇게 환경을 또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건 다 남 핑계 대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전, 환경, 그리고 본인의 건강한 생활 습관 이 삼위일체가 같이 움직여야 결국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심장 및 혈관을 이룰 수 있고 그를 통해서 100세 시대까지 힘들게 벌어놓은 돈 아주 행복하게 다 쓰고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보시면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기여하는 퍼센테이지가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22%, 뇌졸중의 28% 정도이니, 자, 내가 심근경색증이 걸리기 싫어라고 한다 그러면 규칙적으로 운동만 잘해도 약 10% 정도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거죠. 뇌졸중도 약 30% 정도 낮출 수 있으니, 그죠? 예를 들면 뭐 흡연, 그 다음에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적당하게 운동만 잘해도 큰 위험을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돈 들지도 않고, 그죠? 누구한테 기대지도 않아도 되고, 나 혼자 할 수 있고, 최고의 보약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해봤습니다. 유전자를 조사해서 족보를 봤더니만 이 사람은 나중에 결국에는 심장병으로 죽을 가능성이 많은 집안, 그 다음에 뭐 고만고만한 집안, 전혀 조상은 심장병이 없는 집안, 그러니까 저위험 환자들을 데리고 담배, 체중, 운동, 먹는 것 네 가지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나 진짜로 효과적으로 심혈관병을 예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네, 담배를 피면 44%, 체중만 조절해도 34%, 운동만 해도 약 12%니까요. 그런 말은 말씀드렸지만 내가 우리 족보에 우리 조상님들이 다 비명명사했다. 우리 조상은 아무리 더라도 심장병이 걸린 사람이 없어서 나는 심장병이 안 걸릴 거야. 이런 사람도 상관없이 규칙적인 운동만 하더라도 약 12% 정도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어마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돈 주고 사드시는 오메가3나 뭐 요즘 광고에 많이 나오는 뭐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전부 다 12%안 됩니다. 그만큼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보약이 바로 운동이라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 의사라고 하는 이제 직업을 인류에서 개발해서 주장한 사람이 히포크라테스 할아버지인데 이 양반은 이 당시에는 물론 약도 없고 수술도 안 하던 시대니까 세 가지의 제일 중요한 보약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잘 먹어야 됩니다. 아프든 안 아프든 잘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네, 잘 웃어야 됩니다. 지금 뭐 저도 뭐 피곤하긴 하지만 싱글싱글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죠? 웃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바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기 걸리셨어요. 감기약 드시는 것보다는 잘 드시고요. 그 다음에 TV나 아니면 스스로 좋은 행복한 생각 많이 하시고 힘들더라도 운동하시면 감기 낫잖아요. 그죠? 뭐 소주에 고춧가루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제 치료법, 심지어 암도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너무너무하게 중요한 보약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심장병 이미 걸린 분들입니다. 심장병 걸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기도 힘들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시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제일 가운데 딱 박혀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운동입니다. 그만큼 운동은 사실은 모든 어떤 관리에 있어서 특히 심장 혈관병 관리에 있어서 첫 단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굳게 믿을 정도로 이 운동은 사실은 잘 보시면 운동 열심히 하는 분은 대부분 흡연도 잘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 음식도 잘 먹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별로 없게 되고 몸매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죠. 부지런하시죠. 그러다 보면 당뇨병이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관리도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확실히 더 조절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운동은 보약입니다. exercise method 줄여서 EIM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알약이 계단을 뛰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 심장학회나 유럽 심장학회, 우리 대한심장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운동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뭐 홍삼, 뭐 또는 오메가3 또는 아스피린 여러 가지 영양제만큼이나 중요한 필이라 그래서 약으로 간주할 정도로 너무너무 종합 비타민제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건강이 걱정이 되면 운동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정도로 사실 운동은 현재 의학에 있었어도 옛날에는 운동하는 사람 따로, 병원 진료하는 의사 따로였는데 이제는 운동이 의사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의사들도 운동을 잘 이해를 하고 잘 처방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운동을 얼마나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네, 뭐 생각해보면 1시간, 뭐 2시간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건데요. 굉장히 재밌는 연구입니다. 보시면 겨우 운동을 걷기를 15분,
뛰기를 5분만 하시면 사망률이 10%가 감소됩니다. 뛰기 5분 같으면 좋아하시는 트로트, 요즘 누가 저희 어머니는 이찬원 좋아하시던데, 임영웅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그죠? 그 양반들의 노래를 한 두 곡 들으면서 신나게 댄스 하시거나, 또는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기분 좋게 한 15분만 걸으셔도 10%나 사망률 줄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보약도 이렇게 좋은 효과 있는 보약, 감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몸매도 좋아지고 예뻐지기도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심장, 뇌, 치매 예방에도 엄청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미토콘드리아, 노화의 결정적인 미토콘드리아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당연히 혈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동은 운동 하나로 전신에 있는 모든 장기에 효과를 미친다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운동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좋다고 하는 HDL은 올리고요. 나쁘다라고 하는 LDL은 낮추고요. 혈당도 낮추고요. 염증도 줄이고요. 심장은 튼튼해지고요. 혈압도 떨어지고 체력은 좋아지고 얼굴은 잘생겨지고 운동을 안 할 이유를 저한테 10가지만 되셔도 제가 감히 반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의 효과는 너무너무나 많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보시는 것처럼 심장, 말씀드렸지만 뇌 혈관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대사, 즉 노화에 연관되는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위에 보시면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얼굴이 비교적 동안이거나 또 굉장히 생각보다는 젊게 보이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운동의 부가적인 효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운동을 하라고 했더니만 그러면 운동이 무슨 종류가 있어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운동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빨리 걷거나 뛰기 운동이 있죠. 두 번째 근력 운동, 팔굽혀펴기라든가 앉았다는 스쿼시라든가 아령 들기 같은 근력 운동이 있게 되고, 세 번째가 바로 스트레칭이나 밸런스 운동이라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요가, 필라테스 또는 이렇게 우리가 국민체조 같은 이런 운동, 세 가지 운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운동을 동시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유산소고 이게 무슨 근육 운동, 이게 무슨 밸런스, 이게 구분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내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내끼는 대로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내가 해봤더니만 할 수 있어. 우리 집 근처에 가봤더니만 줄넘기 할 수 있는데 줄넘기 하시면 돼요. 우리 집 근처에 가봤더니 요가가 있는데 다 아무거나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욕기나 아령 같은 기구가 없이 자기 몸을 이용한 운동을 저희가 등척성 근력 운동이라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다가 등을 기대고 앉았다는 월 스쿼시라는 월 시시라고 하는데 이런 운동도 있고요. 이런 운동만 하셔도 충분히 효과적이고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는 이런 운동들이 혈압뿐만 아니라 여러 심혈관에서 가장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 몸무게를 이용한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쿼시라든가 팔굽혀펴기 또는 윗몸 일으키기, 그죠? 런지나 그 다음에 이런 플랭크 같은 이런 운동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오늘 제 강의 듣고 비싼 돈 내고 엿기 같은 거 사지 마시고요. 그냥 집에 있는 담요 깔아 놓으시고 거실이나 방에서 자기 몸무게를 이용하시면서 거울 보시면서 이런 운동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근육이나 간이나 대사, 혈관, 심장이 좋은 운동 종류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근육 운동 같은 경우는 주로 근육에 영향만 미친다고 알려져 있지만 혈관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들은 특히 간이나 대사 또는 심장에 좋기 때문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급적이면 세 가지 운동을 다 하시면 좋은데 어렵다, 구분이 어렵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냥 내키는 대로요. 오늘은 이 운동 하시고 내일은 저 운동 하시고 그냥 본인이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운동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장기, 저 장기, 저 장기, 저 장기 계속 저축이 되고 효과가 어느 순간 빵 하고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심장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폐활량도 좋아지게 되고 혈관은 넓어지고 콜레스테롤 혈당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혈액에 있는 혈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피가 쉥쉥쉥 잘 돌게 되죠. 그래서 운동 한 30분 하시고 난 다음에 본인 거울로 얼굴 한번 보시면 발그레하게 예쁘잖아요. 그죠? 그게 혈이 잘 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의 효과는 심장, 폐, 혈관, 혈액까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매일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을 주는 이유랑 똑같을 정도로 운동은 하나의 어떤 치료가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보약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운동 많이 할 것 같죠? 위에 천도 많고 많아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운동 정말 안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청소년일수록 운동 많이 안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 60%가요. 운동 부족이에요. 전 세계에서 7등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데이터. 그리고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게 바빠서,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더워서, 기운이 없어서, 오늘은 뭐 기분이 별로여서 등등등. 어쨌든 운동을 너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전 세계에서 운동이 중요한데 잘 안 하니까 WHO, 세계보건기구가 운동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150분입니다. 그러면 2시간 반. 매일로 따지면 하루에 30분입니다. 하루에 30분을 운동 강도는 어떻게 해요? 중강도. 아까 질문도 주셨는데 중강도는 30분 운동하셨을 때요. 호흡이 좀 가빠야 돼요. 30분 걸었는데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30분 하고 났는데 이 정도 되면 중강도고 이러면 고강도거든요. 그래서 고강도까지는 특히 심장병 환자들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30분 정도 하죠. 요 정도 강도. 그래서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2시간 반 중강도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운동의 종류는 아무거나 다 하셔도 돼요. 뭐 계단 오르기도 괜찮고요. 자전거 타셔도 수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숨차게 하셔야 된다는 거. 나는 죽어도 걷겠다라고 하시면 걸음 보수로는 대략 8,000보에서 10,000보,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되는데요. 이때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안 돼요. 10,000보 걸었는데 그냥 걸었네 이 정도만 되면 안 되고 10,000보 정도 걸었는데 다리도 좀 당기고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속도로 걸으셔야만 적절한 운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환자들이나 제가 늘 강의하면서 또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빨리 걷기입니다. 물론 최근에 슬로우 조깅이라서 느리게 뛰는 것도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운동인데요. 보시면 파워워킹이라 하죠. 시속을요. 혹시 그 런닝머신이 있으시면 시속을 한 4에서 6 정도, 6km per hour 정도 놓으시고 그 위에서 평지에서 쭉 빨리 걸으시면 돼요. 그거 한 30분 걷고 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적절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파워워킹. 자세가 이렇게 그리고 다리 보폭을 적절하게 넓히시고 30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숨이 찰 정도만큼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안전하고 돈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운동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올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낮추고 체중도 줄이고 혈압도 떨어뜨리고 혈당도 떨어뜨리고 너무너무 좋아져. 그리고 혈액도 숭숭숭 돌게 되니까 혈전도 잘 안 생기고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통 민방위 훈련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왜 혹시나 유사 상태에 대비해서 민방위 훈련 많이 하죠. 운동이 바로 그런 민방위 훈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 민방위 훈련이 많이 된 심장은 실제 어떤 유사 상황이 되었을 때, 응급 상황이 되었을 때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버티고 병원에 올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잖아요. 회복도 빨라요. 그런데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해서 민방위 훈련이 덜 된 심장은 준비가 덜 돼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안녕하는 겁니다. 그만큼 운동은 미래 세대, 미래를 위해서 미리미리 하는 민방위 훈련 또는 저축 또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당장 운동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또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하시도록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운동은 많이 하면 할수록 사망 위험은 줄어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런한 어른들이 결국에는 오래 사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미국이나 여러 다른 나라 데이터를 보더라도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많이 할수록 사망률은 계속 줄어들어요. 그죠? 평균적으로 걷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들보다 운동을 더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더 많이 오래 살기 때문에 운동은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내가 오늘 당장 무슨 보험회사에 보험을 든다. 내가 오늘 당장 홍삼을 먹겠다. 종합 비타민을 먹겠다. 무슨 뭐 오메가3 먹겠다. 이런 등등등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운동은 다시 한번 말씀 아주 중요한데
운동은 하루에 30분. 약간 숨찰 정도로 하라고 했는데 이거 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혼자 사시거나 또는 집안에 누구를 챙겨야 되는 분들 또는 너무 바빠서 이런 분들은 사실 운동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보시면 그냥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운동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힘들다라고 하시면 집에서요.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뭐냐면 계단이 눈에 보이잖아요. 계단 피하지 마시고 계단을 올라가세요. 내려놓지 말고 계단을 오르기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 가시는데 버스 조금 멀리 있잖아요. 그냥 걸어가시 산책하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괜시리 버스 한두 정류장 정도 더 걷는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집안일을 하실 때 빨래를 한다. 청소를 한다. 빨래도 예를 들면 뭐 무선 청소기 들고 왔다 갔다 하시면 일부러 걷는다거나 등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신체 활동 자체,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것도 물론 운동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만큼의 효과를 충분히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움직이시도록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보시면 잠자기뿐만 아니라 이불 개기, 밥 먹는 것, 쇼핑, 자전거 타기, 빨래 널기, 와, 그죠? 이야기하기, 청소기 사용하기, 목욕하기, 다림질하기, 계단 오르기, 그다음에 책 읽기, 체조 등등등, 그죠? 뭔 말이냐면, 아, 운동해야지. 30분 막 운동하고 그냥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30분 운동을 안 하시더라도 집에서 계속 몸을 움직이시는 거죠.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운동이 되는 거. 물론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말이 뭐냐? 30분 운동도 하시면서 집안에서도 일부러 조금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심장병 환자는 운동을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심근경색 환자가 오늘 심장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운동을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오늘부터입니다. 그 말은 뭐냐? 심장병 환자가 어떤 심장병의 진단을 받으셨는데 오늘 두 발로 설 수 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운동은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 옛날에 우리나라 유교사변 때는요. 심장병 환자는 그냥 병실에 한 8주 정도 그냥 가만히 눕혀놨어요. 이만 더 많이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죽다 보니 야 운동을 시켜보자 이랬더니만 더 많이 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캐나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를 데리고요. 마라톤을 뛰었어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 의사도 같이 뛰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하고 싶어서 현재 막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도 적절한 관리만 되고 치료만 잘 되면 마라톤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는 애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은 본인이 어떤 심장병 상태든지 간에 운동은 하셔야 되고 하실 수 있고 언제부터 하느냐? 오늘부터 즉시 바로 방송 들으시면서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될 정도로 중요한 말씀 꼭 드리고요. 팁입니다. 요거는 사진을 찍으시거나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강도 운동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했죠. 안전하고. 운동의 종류는 말씀드렸지만 아무 종류 다 하셔도 됩니다. 30분 하셨는데 조금 힘들게 하시면 됩니다. 운동의 강도는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시면 돼요. 자, 제가 오늘 50세라고 하면 220에서 50을 빼면 170이죠. 170에서 65에서 85% 가운데 제가 70% 정도 잡아볼게요. 0.7을 곱하면 대략 120회, 130회 정도 되죠. 그 말은 뭐냐? 보통 일반적인 성인 또는 심혈관 질환, 심장병 환자들은 맥박수를요, 대략 100회에서 130회 정도 되는 강도의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맥박수는 어떻게 되느냐? 요즘 워치 많이 쓰시죠? 또는 핏 같은 거 쓰시면 맥박이 나옵니다. 맥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나이에다 빼서 이렇게 계산하신 다음에 체력이 좀 달리면 0.6 정도 하시고 60점 정도 하시고 체력이 좀 괜찮으면 85%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처럼 운동을 조금 하는 사람 같으면 한 80%, 90%까지 올려도 되는데 연세가 좀 있다. 그리고 내가 심장병이 조금 심하다는 이야기 들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낮은 강도부터 천천히 하시다 보면 이제 요령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래도 어렵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맥박을 대략 100회에서 130회 정도 강도의 운동을 딱 정해 놓으신 다음에 요 강도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요즘 이제 헬스장이나 아파트에 이제 커뮤니티 가시면 런닝머신에 딱 잡으면 맥박이 나옵니다. 그 맥박에도 맥박을 기준으로 대략 100회에서 120회 정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릴 테니까요.
가장 효과적인 운동 강도 설정은 맥박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맥박도 싫어, 뭐 다 싫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약 30분 정도 운동하셨는데 약간 땀이 차고 숨이 나면 됩니다. 30분 정도 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매일 하시는데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하시고,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육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칭 같은 여러 가지 운동을 종합적으로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동 강도 설정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보시면 점수표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아파요라고 하면 간호사나 의사가 와서 점수가 1점부터 10점이면 몇 점 정도에 물어보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운동을 할 때 얼마나 힘드냐라고 하는 거 점수를 찍어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6점부터 20점까지 있는데 20점이면 이거 6점은 아무 표가 안 나는 거거든요. 중강도는 어디냐? 보통 12, 13, 14. 그러니까 약간 힘들 정도예요. 힘들게 운동하실 필요 없어요. 약간 힘들게 하시면 돼요. 약간 힘들게 30분만 하셔도 충분히 최대의 효과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운동은 절대로 힘들게 무섭게 하실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신 너무 가벼워도 안 됩니다. 적절하게 중간 정도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대부분의 심장이나 심장혈관 환자는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의료진들은 이런 검사를 해서 이 검사 기준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운동 처방을 해줍니다. 근데 잘 못하는 병원, 안 하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은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운동을 적절하게 하는데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본인의 몸에 맞게 하는 것이지. TV를 켜봤더니만 누구는 달리더라. 72세 나랑 같은 동갑인데 마라톤 하더라. 내가 오늘 마라톤 할 거야. 이러다 보면 큰일 나시는 거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뭘 하더라. 괜히 욕심 내시지 마시고 본인의 능력 또는 본인의 현재 상태에 맞게끔 적절한 운동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운동을 하실 때는 얼마나 자주 할 거냐, 얼마나 세게 할 거냐, 얼마나 오래 할 거냐, 어떤 종류로 할 거냐, 요거를 매일 운동하신 날 일기 적는 것처럼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월, 화, 수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조금 힘이 들었어. 시간은 30분 정도 했어. 오늘 월, 화, 수는 빨리 걷기 했으니까 금요일 정도에는 약간 계단 올라가 볼까 해서 본인이 지루하지 않게끔 빈도나 강도나 시간과 종류를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면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지루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지루함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서 하시는 게 좀 재밌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도 운동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심심하면 국가배기 새우깡 옛날 사람이라서 제가요 이렇게 스낵을 주워 먹잖아요. 그거 스낵 먹는 것처럼 운동도 스낵을 하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앉아서 강의를 하는데 저의 뒤꿈치와 발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그냥 중간중간 짬이라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짬짬이 하는 운동을 바로 운동 스낵이라 그래요. 뒤꿈치 들기, 그 다음에 뭐 의자에 앉아서 그냥 다리 들기, 계단 1층에서 왔다 갔다 하기, 빨리 걷기, 그냥 서기 등등등의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아무거나 하셔야 돼요. 빨리 짜기도 괜찮고요. 집에 있는 소주병, 소주 드시고 난 다음에 그 소주병 버리지 마시고요. 소주병 들고 움직여서 운동하시면 돼요. 그게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양치할 때, 세수할 때, 샤워할 때 다리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다리는 계속 운동하신다거나 또는 빨래기기, 빨래 짜기, 그죠? 청소, 걸레질 등등등 전부 다 운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전부 운동 스낵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하셔도 된다는 말씀.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십시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나는 평일날 도저히 바빠서 안 돼. 새끼도 봐야 되고, 손자도 봐야 되고, 연간 밥도 해줘야 되고, 누구 간병체도 친구도 이런 분들은 평일날 도저히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주말에 몰아서 운동하면 어때라고 하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주말 전사라 그래요. 뭐냐면 제가 아까 일주일에 2시간 반이라 그랬잖아요. 토, 일 몰아서 2시간 반 하셔도 돼요. 다만 하실 때 너무 한꺼번에 하니까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잘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주말에서 몰아서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 그죠? 규칙적이고 균등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안 되면
스낵처럼 한다거나 짬짬이 한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요. 자,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오늘 운동하라고 그랬다고 나가셔가지고 바로 운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녁이 돼서 찬바람 불고 온도가 좀 낮잖아요. 다행히 좀 풀렸습니다만은 이런 날씨에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또는 있는 줄 모르고 운동하다가 갑자기 삐뽀삐뽀로 119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등산하시다가 산 꼭대기에서 많이 실려오죠. 그분들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 너무 과한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모든 심장 혈관 환자의 운동의 원칙은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보시면 운동의 효과는 적절하게 운동할 때가 제일 좋고요. 운동을 물론 안 할 때가 제일 나쁘긴 하지만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입니다. 중강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운동은 언제 해야 될까요? 운동은 매일? 이틀에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운동을 꼭 해야 되는 날짜는 언제냐? 네, 입으로 뭘 먹을 수 있는 날은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먹은 에너지는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으면. 그래서 먹는 날은 반드시 운동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다만 운동은 안전하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작하셔서 대신 가만히 계속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럼 내일은 조금 더 튼튼해졌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더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운동이 지루하지도 않고 운동의 효과가 계속 쌓이고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꼭 증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어떤 슬로건 중에 하나인데 바로 Healthy Lifestyle입니다. 운동을 기반으로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심장의 이로운 생활 습관을 부디 많이 갖추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은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질문 되게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에 대한 이제 토론, 그 다음에 답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날이 좋은 날인데 70대 판막질환 있다고 하셨고요. 네, 판막질환은 사실은 70대 되시면 대부분 퇴행성 판막질환, 이제 판막이 심장에 있는 문이기 때문에 문이 좀 닳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잘 다치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게 돼. 대부분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이 경우도 똑같습니다. 70대 고령,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운동 말씀드렸죠.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하셔가지고요. 하시면서 내가 한 30분 정도 하셔가지고 특별하게 부담이 없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걸으시고요. 그래도 괜찮으면 조금 가볍게 뛰어보시고 괜찮으면 조금 더 빨리 뛰어보시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자기 몸무게를 이용한 팔굽혀펴기라든가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시거나 일어났을 때 스트레칭 같은 유연성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70대 판막질환 있는 분들은 사실은 운동을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연령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매일매일이 휴일이신 분들. 아이디가 너무 부럽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심혈관 질환 때문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받으셨는데요. 어떤 운동이 좋은가요? 중강도 운동이 좋은가요? 아니면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이 좋은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걷기 운동 같은 운동을 이용한 중강도 운동이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30분 정도 걷기로 또는 가볍게 조깅으로 해봤는데 아무런 부하가 없어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럼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은 조금 더 빨리 뛰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이런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어떤 운동을 하셔도 돼요. 어떤 운동 하셔도 되고 하시면서 조금 내 몸이 또는 내 호흡이, 내 땀이 조금 날 정도만큼의 운동을 매일매일이나 또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가볍게 계속 해주시는 것이 좋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씩 진행해 주시면 좋고요. 운동 잘 하시면 스텐트 시술하시고 난 다음에 재발하거나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꼭 강추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송하연 님이 또 주셨는데요. 심장 너무 신기하죠? 맞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도 사실은 심장이 너무 신기해서 심장내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심장이 점점 커져요. 왜 그러냐 하면요. 심장은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이심방, 이심실 배우셨을 건데요.
심실과 심박은 크기가 요만한데요. 나이가 들면 이 심장이 좀 뻣뻣해져요. 뻣뻣해지면 어떻게 돼요? 잘 늘어났다가 되돌아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한번 늘어나면 잘 안 작아져요. 그래서 잘 늘어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혈관이 좀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다 보니까 심장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면 우리가 팔을 많이 쓰면 팔이 굵어지는 것처럼 심장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심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나이가 들면 조금 이렇게 심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간혹은 건강검진 하실 때 뭐 심장이 커졌어요, 부었어요 이야기 들으시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연세 드시면 특히 혈압이 있거나 조금 체형이 좀 있는 분들 또는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심장이 조금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요, 젊을 때부터 되게 열심히 하신 분도 심장이 좀 커요. 그걸 저희가 애틀리트 하트라고 해서 운동선수 심장이라고 하는데, 심장이 크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심장이 크면 좋을 수도 있죠. 그죠? 20평대, 30평대보다 40평대, 50평대, 70평대 더 좋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크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생활 이야기님이 주셨는데요. 공황장애랑 자율신경 이상으로 힘드시겠어요. 혈압약이랑 아스피린, 인대놀 먹고 있는데요. 심장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요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런 경우는 아마 혈압약 드시고 아스피린까지 드시고 인대놀까지 드시고 있는데 아프고 머리 아프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머리 쪽 검사와 심장 쪽 검사를 하실 거예요. 하셨는데도 거기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계속 저렇게 아프시잖아요. 이때는 정말 농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운동의 효과가 심장이나 혈관뿐만 아니라 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운동 한번 해보세요. 땀 흘리면서 운동하시면 특히 혼자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재밌고 즐겁게 하시는 운동, 줌바 댄스라든가 뭐 에어로빅도 괜찮아요. 이런 거 해보시면 훨씬 아마 지금 아프고 힘드신 게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운동은 약간 마약 같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제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피곤하잖아요. 잠 안 자고 그냥 가서 운동부터 해요. 그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달팽이 님이 주셨고요. 70대 초반이시고요. 네, 관상동맥 우회술 힘드셨겠어요. 6년 됐다고 하셨고요. 별 이상 없이 잘 지내신다고 하십니다. 네, 일주일에 걷기 1시간 7,000보, 그죠? 약 한 7,000보 1시간 정도 걸으시니까 속도가 아주 빠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더 하고 싶은데 엮기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만 압니다라고 하는데요. 당뇨가 있다고 하셨죠. 술, 담배는 안 하고 소고기 복용해도 괜찮죠. 소고기 복용하셔도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기 때문에 소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면 기름이 많아서 수치가 올라갈 수는 있긴 하는데요. 대략 3일에서 한 4일 간격으로 드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고기 드셔야 돼요. 고기 드셔야 운동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드시는 게 맞고요. 당뇨가 있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회로 수술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절개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위가 철사로 묶어서 뼈가 아물었다 하더라도 엮기를 들거나 할 때 여기에 부하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 중에는 망막압병증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혹시나 엮기 들 때 우리가 호흡을 잘못하다 보면 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런 출혈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망막 출혈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엮기를 들지 말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70대 우리 달팽이님께서 당뇨가 없다. 그리고 이 수술 부위가 괜찮다라고 한다 그러면 엮기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굳이 엮기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근육 운동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자기 몸을 이용한 근육 운동, 그죠? 뭐 있다고 그랬죠? 푸시업이라든가 앉았다 일어나게 한다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게 한다 등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가 자기 몸을 이용한 근육 운동도 꼭 엮기 운동이 아니더라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엮기는 이제 제가 당뇨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겨울바다님이 주셨네요. 네, 병원에서 심장 기능 30%, 네, 우리가 저걸 이제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정상이 50에서 60%니까 심장이 이렇게 짜야 되는데 반밖에 못 짜는 거죠. 이거 심부전이라고 하는데요. 78세시고요. 수술도 불가하고 심장 박동이 차고 계시거든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심부전 환자나 판막 환자는요. 특히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거기다가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운동하면 숨 차요. 이러면 운동 더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더 나빠져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부전 환자일수록 운동이 더 효과적인데요. 신부전 환자가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운동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종아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 우리가 종아리 가치의 2의 심장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 종아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예를 들면 뒤꿈치 들기라든가 가볍게 걷기라든가 상관없어요. 어떤 운동도 하체를 먼저 이용하는 운동을 하시면 이 심장에서 나온 피해를 하체가 받아주기 때문에 심장의 부하가 줄어들거든요. 다만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 처음부터 바로 하시면 너무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30분 정도 정해 놓으시고요.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걸어가셔도 괜찮잖아요. 그 다음 날은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해보시고요. 30분 해보세요. 조금 더 괜찮죠. 더 빨리 가시고, 더 빨리 가시고, 더 빨리 가시고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심장이 나쁘다고 하는데 일반인이랑 똑같이 걷잖아요. 그러면 운동 준비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운동 다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달팽이 분 주셨어요. 아스피린 복용 중인데 오메가3. 네. 이건 조금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아스피린도 사실은 꼭 복용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역시, 원래 오메가3는 주로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을 잡기 위해서 개발한 약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께서 아스피린 복용하시는데 중성지방이 높다라고 한다 그러면 같이 드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걱정이 돼서 드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아스피린도 피를 묽게 하는 약이고요. 오메가3도 피를 묽게 하기 때문에 조금 출혈의 위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의료진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추천은 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태야님, 73세 남성으로 협심증 시술 한 곳 하셨어요. 네, 지금 만보 산책 형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책을 지금은 한 저 정도 하시면, 그냥 별로 힘이 안 들면 운동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8,000보를 속도를 좀 빨리 높이셔서 거리를 좀 높인다거나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속도를 조금씩 올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시다 보면 좋아지시며 또 그런 강도로 운동하시는데 멀쩡하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가볍게 뛰게 하셔도 되고요. 협심증 시술 한 곳 정도면, 네, 73세 정도 되시면 마라톤까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꼭 한번 완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서히 서서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들깨님이시고요. 41세, 아우, 연세가 젊으신데, 그죠? 심방세동, DCMP는 심장의 심부전이 나온 여러 가지 병명 중에 가장, 원인도 명확하지 않고, 조금, 중증 질환입니다. 10%라고 하면 심장이 거의 뛰고 있지 않는 거죠. 다행히 현재는 많이 회복되셨어요. 그죠? 부정맥도 잘 치료됐고, 심장김도 정상으로 됐습니다. 운동은, 네, 달리기 등산 잘 하시죠? 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젊으시고, 기존에 심장병이 있었는데 이미 회복이 많이 된 상태고, 심지어 지금 선생님께서 굉장한 강도의 운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잖아요. 하셔도 돼요. 다만, 이런 경우는 아마 다니시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실 건데, 검사 사항에서 특별한 이상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목표가, 네, 10km 이상 달리기 매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만큼 현재 본인이 힘들어하지 않으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선생님. 네. 다음은, 네, 박군주님. 네, 신부전으로 제세동기 사부 퇴원하면서 걷기 운동 시작했는데 등산, 네, 하셔도 되죠. 하시고 되는데 다만 우리가 등산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등산은 이 높낮이가 좀 저희가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둘레길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히말라야 트레킹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문제가, 첫 번째는 저산소에 있다라는 거. 저산소가 선생님 심장에 어떤 부하가 될지를 사실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이 트레킹 코스 자체가 얼마나 선생님의 심장의 맥박이나 혈압 같은 게 부하가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 선생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운동부하나 심폐운동부하 검사 같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의 주치의와 상의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세동기가 만약 히말라야 올라가시는데 제세동기 삽입이 딱 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연세나 이런 거 봐서는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꿈을 이루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61세 여정이시고요. 연형협심증 진단 받으셨죠? 잘 끊으셔. 술이 아주 위험하니까 잘 끊으셔. 운동요? 지금 바로 하셔도 돼요. 변형협심증 운동과 상관없는데 다만 변형협심증 하실 때 운동을 이렇게 과호흡을 너무 하시면 변형협심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운동의 강도만 너무 세게 하지 않고 추운 날 새벽 운동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음식은 술만 안 드시면 돼요. 네. 그리고 변형협심증 약만 잘 드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김동희님, 네. 초음파로 심장 판매기 역류가 조금 있다고 하면, 네. 조금 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 의사들이, 의료진들이 걱정하는 정도는 중등도, 즉, 1, 2, 3, 4기 중에 3기 이상 정도 되면 저희가 막 워닝을 합니다. 경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66세의 나이 때문에 생긴 정도만큼의 네, 주름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쿵님, 심실 중격 교선을 포함한 대동맥 전이로 태어나셨다고 하셨어요. 현재는 심부전도 와 있고 아스피린, 와파린 드시고 있습니다. 뇌 쪽에도 문제 생겨서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심박동기도 심었는데 혈압은 살짝 저혈압입니다. 네,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셨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아마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심박동기를 넣으셨기 때문에 맥박의 세팅 값에 따라서 선생님의 운동 종류와 운동 강도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나오는 심박동기라고 감안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요. 서서히 하체로 걷기부터 시작하셔서 아까 제가 30분 시간 정해놓고 속도를 먼저 정하십시오 하시고 속도를 조금씩 올려보시면서 본인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다 느끼시면서 의료진과 상의하시면서 계획하시면 되는데요. 올려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셔도 돼요, 선생님. 전혀 문제 없고요. 다만 뇌 쪽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 혈압이 갑자기 운동 중에 많이 올라가면 뇌 쪽에 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근육 운동이나 필라테스, 요가 같은 운동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 전신을 이용한 유산소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할 때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호흡을 잘 내뱉으셔야 운동 시 올라가는 혈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법을 먼저 이렇게 운동하신 다음에 운동을 서서히 시작해 보시도록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경우는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선생님 진료받으시는 병원에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 병원에 이야기하시면 거기랑 연결받으시면 거기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운동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좀 안전할 것 같아요. 고혈압이면 웨이트를 무리할 경우 혈압이 터지나요? 아니면 쓰러지나요? 고혈압도 다 같은 고혈압이 아니에요. 우리가 웨이트를 할 때 어떤 사람은 혈압이 하나도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혈압이 무진장 올라가는 운동성 혈압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잘 조절이 되고 혈압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웨이트 하셔도 전혀 문제 없죠. 그런데 혈압의 유병 기간이 좀 오래되었다. 또 하나는 내가 운동이나 이런 걸 할 때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본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24시간 혈압이나 아까 운동부와 같은 검사를 해서 운동 중에 혈압 반응을 보셔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의사들이 고혈압 있는 환자들한테 무리한 웨이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몸무게를 이용한 웨이트를 하시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위해서 스쿼트 해보시고 푸시업도 해보시고 하시고요. 괜찮잖아요. 그러면 무게를 서서히 올리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력 운동 웨이트 할 때는 호흡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고혈압 환자들은 무리하지 않은 운동이 최선이기 때문에 웨이트 선생님 어디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찍지 않을 것 같으면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강초아님 82세 여성분이신데요. 파크 골프 6,000번 일주일에 3번 하는데 좋은가요? 엄청 좋죠, 어머니. 사실은 근데 우리가 골프는 탁 볼을 치시고 난 다음에 걷는 걸음걸이 자체가 속도가 좀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의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파크 골프 6,000번 일주일에 3번 하시고요. 추가로 보너스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조금 힘들게 좀 빨리 걷는 정도의 운동을 더 해주시면 금상첨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들어온 질문은 제가 가급적이면 다 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네. 그래도 다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좀 생소하시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이긴 한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네, 심장과 혈관 만드시고 하루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